경제뉴스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중앙은행이 금을 샀다, 달러 가치가 흔들린다 같은 말 정말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또 뻔한 위기론이네 하고 넘기기 쉬운 주제죠. 하지만 오늘 전해진 이 뉴스는 다릅니다. 이번엔 진짜 숫자가 뒤집혔거든요. 유럽중앙은행, 그러니까 ECB가 발표한 최신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액 중에서 금의 비중이 27%를 기록하며 미국 국채 비중인 22%를 완전히 추월했습니다. 금 비중이 미국 정부가 발행한 보증서인 국채를 앞지른 건 무려 1996년 이후 2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단순히 금값이 올랐다 수준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통했던 미국 국채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동안 이자도 안 주는 금을 이토록 미친듯이 쓸어 담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의 지갑과 투자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각국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선택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달러의 무기화에 대한 공포입니다. 시간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로 돌려볼게요. 그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러시아가 해외에 맡겨둔 외환 보유액, 즉 달러 자산을 동결시켜버린 겁니다. 이걸 지켜본 중국, 인도, 터키,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미국 눈 밖에 나면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달러와 미국 국채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실제로 지난 1년간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던진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빚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국채 발행 잔액은 무려 30조 8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4경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보다 경기 부양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과연 미국이 이 막대한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 미국 국채가 정말 예전만큼 안전한 게 맞나?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는 가격 상승이 만든 착시와 복리 효과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산 것도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금값이 온스당 5,500달러 선을 돌파하는 등 그야말로 폭등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자산에서 금 가치평가액과 덩달아 커진 거죠. ECB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번 역전 현상에는 금값 자체의 스펙타클한 상승이 결정적인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이제 달러 시대는 끝나고 금의 시대가 오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자극적인 뉴스에서는 당장이라도 달러 패권이 붕괴할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를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미국 국채 비중은 22%로 떨어졌지만 달러 표시 현금이나 다른 달러 자산까지 모두 합친 전체 달러 자산의 비중은 여전히 42%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금이 국채를 이겼다고 해서 달러 체제가 단숨에 무너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표를 보시면 명확하죠. 달러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전 세계 무역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달러로 결제되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방향성입니다. 달러 중심의 독점 체제에 아주 깊고 단단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흥미로운 건 금을 사들인 주체들입니다. 중국, 폴란드, 터키, 인도 같은 전통적인 신흥국뿐만 아니라 최근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 같은 디지털 자산 기업까지도 100톤이 넘는 금을 사들였습니다. 제도권 금융이든 대한금융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달러 너머의 대안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과거 달러와 금의 가치를 연동했던 준 브레턴 우즈 체제로의 회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 실물 자산으로 도망치는 것이죠. 고래들의 싸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내 자산은 어떻게 지키고 굴려야 하는가이겠죠.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할 때 개인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전자산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려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산의 100%를 달러나 미국 국채에 묻어두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심해질수록 미국 국채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 5% 안팎까지 치솟으며 채권 가격이 폭락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에 진짜 실물 안전 자산인
금이나 원자재를 해지 수단으로 반드시 섞어주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의 하방 지지선이 높아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저렇게 높은 가격에도 계속 떠받쳐주고 있다는 건 향후 화폐 가치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적금만으로는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혹은 생산성 자산의 비중을 영리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9년 만에 일어난 금과 미국 국채의 대역 정극. 이건 단순한 금융시장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규칙이 조금씩 하지만 아주 무겁게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경고등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콘텐츠가 여러분의 자산 트렌드를 읽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불지는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과 함께합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파는 건기식이 싸고 좋다고 강조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제조시설의 청결 확인하셨나요? 안타깝지만 일반 소비자가 그러긴 어렵죠. 브리오 비타민 브리오 유산균은 검증된 시설에서 제조됩니다. 포털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